그게 지금 들이 되게 내 집 마련에 대한 장벽이 높아서 좌절하고 있는데요. 좀 우리 대표님도 되게 없는 상태에서 흑수저에서 종잣돈 모으셔서 아무튼 이렇게 지금 내 집 마련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는 거잖아요. 이게 종잣돈을 모을 때 조금 그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을까요? 일단요, 돈은 누구든지 버는 규모가 틀리거든요. 근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똑같습니다. 일단 가계부 쓰셔야 돼요. 내가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수입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지금도 허다하시거든요. 두 번째가 가계부 쓰기가 어렵다면은 먼저 지출할 돈 빼고 다 저축하세요. 그렇게 한 달 저축하시다 보면요. 요즘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시면 한 1,500에서 2,000만 원 정도 모으시거든요. 그거 아세요? 그 돈이면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.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, 사실은. 내가 살 수는 없지만. 그 시드머니가 돼서 부동산 재테크 또는 내 집 마련을 넘어가는 그 초임이 되고요. 욜로? 요즘에 욜로 많잖아요. 이 젊은 나이에 쓰면서 뭐 그 쓰다 죽자 그러는데 욜로 하다 골로 간다 그러잖아요. 연로 하다 걸로 간다. 인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더라고요. 저도 뭐 젊은 시절에는 좀 쓰고 싶은 마음이 막 강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짠돌이가 됐었던 거거든요. 무조건 쓰고 싶었죠. 근데 그 돈 모아보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요. 취미 생활보다 더 재밌습니다. 그리고 그 돈 모아서 재테크로 넘어오시면은 돈 버는 재미는 그 취미보다 훨씬 더 그 강력한 좀 뭐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돈 버는 재미는.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돈 쓰는 재미에 또 빠지는 것도 괜찮은데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. 안 쓰고 안 먹고 모으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계부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스스로 조금 참아야 돼요. 쓰고 싶은 마음을 좀 참아야 됩니다. 그거 외에는 없고요. 좀 쓰면서 하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. 결국 돈의 그 기준을 두다면은 시간을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게 돈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그 노하우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젊었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는데 조금 더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의 가치가 훨씬 더 돈보다 중요해지니까 그 시간의 가치를 미리 젊었을 때 땡겨오세요. 미래의 시간의 가치를. 그러면 돈을 모으는데 그 최선의 방법입니다. 안 쓰는 게 최고입니다. 저축을 할 때도 뭐 우리 많이 말하는 뭐 풍차를 돌린다던가 대표님만의 뭐 노하우 같은 거 없을까요? 그냥 그 한 통장에다 계속 꾸준하게 모으세요. 뭐 저축 이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돈이 모이는 게 눈에 보이면요. 사실 먹는 것보다 더 재밌어서 그냥 돈 모으는 재미에 잠깐 사세요. 그 1, 2년 정도면은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시드머니가 생기니까요. 제가 이제 여기 종잣돈 모으기 팁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를 해보자면은 저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쓰는 걸 좀 줄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번다고 해서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결국은 그 자기가 버는 거에 몇 프로를 모으느냐 그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자기 생활에 쓸 걸 놔놓고 저축을 하거든요.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300만 원 벌면은 200만 원 저축을 하고 나머지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거든. 근데 그것으로 못 살 것 같아도 다 살게 돼 있습니다. 그 저희는 옛날에 처음에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저축하고 50만 원 가지고 살았거든요. 50만 원 가지고 애 데리고도 다 삽니다. 게다가 뭐 내일 죽어버리면 성공할 것 같은데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죽는 거는 뭐 답이 없는데 제가 잠깐도 얘기했는데 무슨 절약 노하우가 뭐 없냐 그러는데 말할수록 스스로가 입에서 안 나오는 게 20년 가까이를 100번도 넘게 얘기하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도 이제 좀 껄쩍지근하고 뭐 좀 창피할 때도 많아요.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. 네, 그냥 돈 아끼면 돼요. 제가 뭐 절약 노하우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나누면요 벌고 아끼고 세금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절세하고 이 방법 외에는 따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, 실제로.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면은 이게
쓰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 노력보다 그 외의 시간을 좀 더 벌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맞아. 이게 더 나은 것 같아. 저는 젊었을 때 어떻게든 왜 있잖아요. 뭐 몇천 원 아끼려고 막 손품 한두 시간 막 파는 거 정말 시간 낭비거든요. 저는 그렇게 옛날에 살아왔어요. 몇천 원 아끼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해봤는데 그 노력보다 그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벌 때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. 100번 동의를 하겠습니다. 100분. 네, 예를 왜냐면 들어서 몇백 원 아끼려고 마트를 가오면은 매트 가는 차비, 그 다음에 시간. 우리가 시간이 돈이거든요, 사실상은. 그 시간의 노력보다도. 근데 주부들이나 한정적인 직장인들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들어오는 게 한정적이니까 그쵸. 그 거의 한정적인 데서 살려고 하는데 그걸 좀 마인드를 넓혀서 그 한정을 또 깨자는 거죠. 수익을 늘리자는 거죠. 지출을 좀 물론 아껴야겠지만 그 노력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럼요. 그렇게 아직까지 해야죠. 그냥 모으면서 제대로 공부해라 그거 해가지고 돈벌 방법, 이자 돈 연금을 더 많이 그렇죠, 주고 그렇죠, 그럴 리가 있느냐. 그럼요. 그런 이야기죠.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. 100번 공감합니다. 그러니까는 그 막 풍차 돌리고 막 노력할 바에 그 시간에 재테크 공부를 하고 또 사과를. 그 다음에 풍차 돌리기 아, 죄송합니다. 풍차 돌리라 그랬구나 옛날에. 차돌리기 원조 저희 아니 안 그래도 제가 풍차 돌리기 한번 배워보려다가 머리가 배우지 마세요. 복잡해가지고 지금. 더 생산적으로 또 수익을 풍차 늘리라, 돌리기가 이거는. 이제 뭐 통장 쪼개기 이런데 그런 거 미안합니다.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야. 그냥 한 통장에 다 나가면 문제가 좀 돼요. 있으시네. 예.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쪼개서라도 내가 빵꾸나지 않게 노력을 했는데 안 해도 된다면 한 통장에서 그냥 나가면 빵꾸 안 나요. 똑같아요. 그런 것들에서 더 이상 이제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. 정리를 하면 그럼 이런 거네요. 그 풍차 돌리기니 뭐 통장 쪼개기니 이런 거는 그 작은 거 그런 거 소소한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재테크 공부해라. 더 하루라도 빨리 더 일찍 돈 공부했습니다. 돈 공부 하셔야 돼요. 그래도 굳이 하나의 팁을 꼽자면 제가 보니까 통장을 자주 보면 숫자 올라가는 통장을 자주 보면 좀 쓰기 싫은 마음이 들까요?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. 아, 그냥 네. 돈 계속 알겠습니다. 공부하세요. 그냥. 부동산 그 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순서도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. 네. 어느 정도 모이면 우리가 집을 사야 될까요? 종잣돈은 우리가 이제 분양권이 있잖아요. 분양권이 몇 프로 정도 계약금이 들어가죠? 분양권이 10%. 10%죠. 우리가 분양권을 많이 투자하고 하는 게 내 돈이 없이 10%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, 그게. 그리고 나머지는 뭐 후불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이자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내가 10%만 가지고 있어도 집을 사고 그걸 완공될 때까지 3, 4년 동안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. 저는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정말로 대출이 90%까지 나온다면은 10%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지금 현재 대출이 많이 막혔죠. 기본적으로 옛날에 아파트는 70% 대출이 나왔잖아요. 그러면은 70%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뭐 옛날에 내 자본이 60%여야 된다, 50%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지만 저는 내가 대출 낼 수 있는 한도의 금액을 해서 빨리라도 집을 내 집 마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. 다만 그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. 옛날에 내가 뭐 소득이 300만 원인데 이자가 300만 원만 안 되잖아요. 300만 원 하는데 이자가 150만 원 나와. 아우 부담스럽죠. 150만 원 거 어떻게 살아. 하지만 아까도 강제저축 이야기했잖아요. 강제저축을 150만 원 쓰고 150만 원을 저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150만 원을 쓰고 150만 원을 이자로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. 그러면 이자를 갚는데 그러면 남는 거 없지 않느냐. 이자인데 저축이 하는 게 아니고. 근데 저축을 해서 하는 것보다 자산이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. 그러면 그거 강제저축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예? 종잣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의 집을 가격을 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대출을 제하고 남은 만큼을 이제 종잣돈으로 모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되는 건가요? 그러면 되겠죠. 딱 맞네요. 내가 사고 싶은 집, 그 집에 뭐 70% 대출 나온다면 30% 종잣돈을 모아야 되겠죠. 자, 지금까지 두 분 짠돌이 모시고 종잣돈 마련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집코노미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